비트코인이 올해 1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동안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4년간 XRP를 불법 증권이라며 고삐를 재던 SEC가 갑자기 배기를 들었고 이 소식에 XRP는 단 하루 만에 10%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 종결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어제 발생한 충격적인 SEC 리플 소송 종결과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날카롭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비축 전략에서 빠진 이 충격적인 내막과 그리고 러시아가 석유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라면 2025년 3월 암호화폐 시장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SEC와 리플의 4년 법적 정쟁이 이제 드디어 막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SEC는 충격적이게도 리플에 대한 항소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2020년부터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며 공격하던 SEC가 갑자기 물러선 것인데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X의 업계의 압도적 승리라며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전체가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었죠. 작년 7월 토레스 판사의 일반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 판결에 SEC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리플은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고 XRP는 금지된 열매에서 이 합법적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가져올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우선 미국 내 주요 거래소들은 SEC 소송 시작 직후 XRP 거래를 중단했었는데요. 이제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이 재상장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XRP ETF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점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XRP ETF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고 이 블룸버그는 승인 확률을 무려 75%로 전망했습니다.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로 한 달 만에 100억 달러를 모은 것처럼 XRP ETF도 엄청난 자금을 끌어 모을 겁니다. 게다가 리플은 소송 중에도 중동과 아시아에서 이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는데 이제는 미국 금융 시스템까지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XRP의 가격을 앞으로 얼마나 끌어올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올해 초에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1월에 10만 달러를 돌파한 후에 1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죠. 현재는 8만 달러대 중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이 강세장이 끝났나 이 우려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합니다. 트럼프는 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앞선 21만 개의 비트코인만 보유할 뿐 세금으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3월 초 발표한 미국 암호화폐 비축 전략에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포함된다라고 비록 본인의 SNS에 올렸지만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죠. 현재 다소 아쉬움이 남는 소식이지만 이제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코인들은 앞으로 제도권 진입에 큰 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의 경우는 규제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1월 23일 행정명령으로 각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철폐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SEC는 과거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 강경하게 추진하던 암호화폐 규제를 놀랍게도 180도 선회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심지어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이 밈코인들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 트럼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를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해 업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미국에서 불법 투기 수단이 아닌 합법적 금융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월 중순 연준의 금리 결정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은 기준 금리를 4.25에서 4.50으로 동결을 했죠. 제롬 파월 의장은 올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유동성에 목마른 암호화폐 시장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고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인가 아니면 위험 자산인가라는 정체성 고민에 빠졌고 이것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소리 없이 성장 중인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덴쿤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후에 $2,000 선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이 디파이와 NFT 시장 회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는 작년 해킹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 트랜잭션 속도를 극적으로 개선했고 트럼프의 전략 자산 명단에 포함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술력과 실용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점차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 킴 카사디안이 홍보하는 코인에 무작정 뛰어들던 시장이 이제는 실질적 가치와 활용사를 중시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M&A도 활발합니다. 미국 대형 거래소 크라켄이 선물 중개 플랫폼 닌자 트레이더를 $15억 인수한다라는 폭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크라켄은 FCM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파생 상품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업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아시아 재진출, 이 바이낸스의 일부 시장 철수 등 글로벌 판도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지정학적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거래의 비밀리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나 루피화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로 바꾼 뒤에 다시 루블로 환전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매달 수천만 달러가 이런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작년 여름 국제무역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합법화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검열 저항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암호화폐로 제재를 우회하자 서방 국가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KYC와 AML 규정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개인의 금융 자유를 확대하는 도구인 동시에 국가 안보에 위협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규제 강화가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암호화폐 지갑을 개설했고 전 세계에서 $2억 이상의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모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통적인 국제 송금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얼마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같은 제재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암호화폐로 국고를 운영해 경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란은 자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한 코인으로 이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며 제재를 우회해 왔는데요. 이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암호화폐의 이러한 비상 탈출구 역할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양측에 의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장 단체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자 이스라엘 당국은 테러 조직 관련 암호화폐 지갑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분쟁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어렵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가 이 불안정해지면 이 과거 이제 국제 유가도 요동치게 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정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정세와 암호화폐 시장이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폭풍 같은 변화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C의 리플 항소 철회로 XRP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님을 인정받았고 ETF 승인 확률이 75%까지 치솟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이제 1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8만 달러대로 하락해 강세장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추가 비트코인 매수는 하지 않아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 연준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속에서 암호화폐가 제재 우회와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규제 압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2025년 3월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SEC의 리플 소송 종결, 비트코인의 조정, 트럼프의 규제 완화, 연준의 금리 정책, 지정학적 갈등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신가요? SEC가 리플에 100기를 든 지금 다음으로 타깃이 될 코인은 무엇일까요? 또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설까요? 아니면 이번 사이클은 여기서 끝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